모두가 잠든 밤, 홀로 빛나는 작은 위로 5분 숙면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부턴 고단했던 하루를 기분 좋은 설렘으로 마무리하며 평온한 내일을 꿈꾸어 보아요. 챕터 1.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마지막 밤. 자금성의 등불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밤이 깊어가도 황제의 침전에만은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 도광제는 침상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양쯔강 하구에서 들려오는 포성이 귓가를 맴돌았다. 황제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자금성 너머로 베이징의 밤이 고요했다. 하지만 남쪽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편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이길 수 있으리라 믿었다. 천조 대국이라 불리던 이 나라가 바다 건너에서 온 몇 척의 배에게 진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매일 남쪽에서 올라오는 전황 보고를 읽을 때마다 황제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갔다. 영국의 군함들은 마치 바람처럼 청나라의 연안을 누볐다. 그들의 대포는 청나라가 수백 년간 쌓아 올린 성벽을 종이처럼 뚫고 지나갔다. 정크선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속도였다. 도광제는 책상 위에 놓인 상주문들을 바라봤다. 하나하나가 모두 패배의 기록이었다. 정산에서 패했다는 보고, 진하이에서 무너졌다는 소식, 난징이 위험하다는 경고, 모든 글자들이 황제의 눈앞에서 흐려졌다. 대신들은 여전히 희망적인 말을 늘어놓았다. 내륙으로 끌어들여 소모전을 벌이면 이길 수 있다고. 겨울이 되면 영국군이 추위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본국에서 지원군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황제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말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환관들이 속삭였다. 황제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어떤 이들은 황제가 몇 번이나 퇴위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청나라가 무너지면 만주족인 자신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새벽이 가까워졌다. 황제는 다시 침상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영국 군함의 모습뿐이었다. 검은 연기를 뿜으며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그 거대한 철덩어리들. 청나라가 자랑하던 해안 포대들을 한순간에 침묵시켜버린 그 무시무시한 화력. 어린 시절 할아버지 건룡제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청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던 날들, 만리장성 너머의 모든 땅을 차지하던 영광스러운 시절들. 그때는 정말로 천조 대국이었다. 사방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러 왔고 황제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이 남았는가? 바다 건너에서 온 이방인들이 청나라의 영토를 마음대로 점령하고 황제의 군대를 농락하고 있었다. 천조 대국이라는 말이 이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도광제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용이 그려진 화려한 천장화가 촛불에 흔들리며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 용도 이제는 힘을 잃은 것 같았다. 영국의 군함 앞에서는 용도 한낱 그림일 뿐이었다. 남쪽에서 온 마지막 보고가 기억났다. 영국군이 난징을 포위했다는 소식이었다. 난징이 함락되면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었다. 베이징까지 올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황제는 선택해야 했다. 끝까지 저항하다가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굴복하고 치욕을 감수할 것인지. 창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황제에게는 여전히 밤과 같았다. 이 어둠이 언제 거칠지, 아니 영원히 거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아침 조회를 준비할 시간이었다. 황제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시 용포를 입고 다시 황제의 위엄을 가장해야 했다. 하지만 그 위엄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황제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대신들이 모이는 대전으로 향하는 길,
황제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오늘도 어김없이 남쪽에서 보고가 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보고는 틀림없이 더 나쁜 소식일 것이었다. 영국군이 더 깊숙이 들어왔다는, 더 많은 성이 함락되었다는,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소식들. 조정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젊은 대신들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조대국의 위신을 지켜야 한다고, 이방인들에게 굴복할 수는 없다고 외쳤다. 하지만 황제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열정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늙은 대신들은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건의했다. 전쟁을 계속하면 청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협상이란 결국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황제는 옥좌에 앉아 신하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청나라는 패배했고 이제는 그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만 남았다. 회의가 끝난 뒤 황제는 홀로 남았다. 대전의 정막 속에서 황제는 자신이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황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잠겼다. 청나라를 건국한 선조들의 영령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천하를 통일하고 사방을 복속시켰던 그 위대한 황제들 앞에서 자신은 무엇이라 변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핑계도,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도 소용없었다. 결국 자신의 치세에 청나라가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만 남을 뿐이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황제는 침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이제는 매일 밤이 이런 식이었다. 잠들려고 해도 남쪽에서 들려오는 포성 때문에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실제로 베이징까지 포성이 들릴 리는 없었지만 황제에게는 마치 바로 옆에서 대포가 울리는 것처럼 생생했다. 며칠 뒤 예상했던 소식이 날아들었다. 영국군이 난징 성벽에 포를 겨누고 있다는 보고였다. 이제 정말로 끝이 가까워졌다. 난징이 함락되면 청나라는 더 이상 버틸 명분도 실력도 없었다. 황제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 했다. 혹시 영국군이 갑자기 후퇴할지도, 혹시 본국에서 전쟁 중단 명령이 내려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알고 있었다. 대신들 사이에서는 이미 패배 이후의 일들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영국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인지, 청나라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패배를 전제로 한 대화였다. 황제만이 여전히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거부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천조대국의 황제가 이방인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청나라가 굴욕을 감수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남쪽에서는 매일같이 더욱 절망적인 소식들이 날아들었다. 청나라의 마지막 저항선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갔다. 이제 정말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도 황제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고요한 베이징의 밤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마저 이제는 불길하게 느껴졌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황제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윽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난징에서 마지막 소식이 도착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간청이었다. 황제는 그 글을 읽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챕터 2. 강 위에 떠오른 검은 그림자. 양쯔강이 흐르는 남쪽 땅에서는 이미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베이징의 조용한 밤과는 달리 난징 앞 강물 위에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들이 떠 있었다. 영국의 군함들이었다. 강물은 잔잔했다. 하지만 그 잔잔함 속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라앉아 있었다. 물 위에
정박한 군함들은 마치 거대한 관처럼 보였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청나라의 관리들은 강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저 검은 그림자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패배는 이미 눈앞에 와 있었다. 기원소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기꺼이 나서려 하지 않았다. 누가 먼저 그 배에 올라가 굴욕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누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인가? 강물이 흘렀다. 시간도 흘렀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망설였다.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바랐다. 어쩌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기적은 오지 않았다. 해가 저물어 갔다. 강 위의 군함들에서는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별들이 물 위에 내려앉은 것 같았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더욱 슬펐다. 이 모든 것이 끝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갔다. 청나라의 진영에서는 아직도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회의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다. 황제 폐하의 뜻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황제의 뜻이라고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저 강 위에 떠있는 검은 그림자들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뀔 수 없었다. 기원소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 위에 떠있는 군함들도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아름답고도 무서운 광경이었다. 내일 아침에 가보겠습니다. 기원소가 말했다. 다른 이들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누군가는 그 무거운 짐을 져야 했다. 혼자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함께 가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기원소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미 각오를 했다는 듯 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기원소는 잠들지 못했다. 창 밖으로는 여전히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군함들도 여전히 떠 있었다. 내일이면 그 배에 올라가야 했다. 청나라의 대표로서 패배자의 자격으로 새벽이 왔다. 하늘이 밝아지면서 강 위의 군함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둠 속에서는 그저 그림자 같았던 것들이 이제 거대한 현실로 다가왔다. 대포들이 보였다. 돛대들이 보였다. 갑판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보였다. 기원소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위험이었다. 청나라 관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다른 관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웃을 수도 없었다. 이것은 웃음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다. 가겠습니다. 기원소가 말했다. 다른 이들이 뒤를 따랐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마치 자신의 무덤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다. 강가에 도착했다. 작은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배를 타고 군함으로 가야 했다. 바로 그 순간 기원소는 느꼈다.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 배에 오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강물이 잔잔했다. 바람도 없었다. 하지만 기원소의 마음은 폭풍우 같았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제국의 위엄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었다. 배가 출발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군함을 향해 나아갔다. 뒤돌아보니 난징의 성벽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 성벽도 이제 의미가 없었다. 벽은 여전히 서 있지만 그 안의 정신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 영국 군함이 점점 가까워졌다. 거대한 검은 철 덩어리 같았다. 그 위에서 사람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승자의 여유로운 시선이었다. 패자를 바라보는 차갑고도 동정적인 시선이었다. 기원소는 고개를 들었다.
최후의 순간에도 푸미는 지켜야 했다. 비록 패배했지만 청나라의 관리로서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지켜야 했다. 그것이 조상들에게 바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다. 배가 군함에 닿았다. 밧줄 사다리가 내려왔다. 기원소가 먼저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올라갈 때마다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느낌이었다. 가판에 발을 디뎠다. 영국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중하지만 냉정한 표정이었다. 예의는 지키고 있었지만 그 예의 속에 승자의 우월감이 숨어 있었다. 통역관이 다가왔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기원소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굴욕의 시작이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통역관이 말했다. 기원소는 그를 따라갔다. 뒤에서 다른 청나라 관리들도 따라왔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패배의 얼굴이었다. 선실로 들어갔다.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지도들이 펼쳐져 있었다. 중국의 지도였다. 청나라의 영토를 나타내는 지도였다. 하지만 이제 그 지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다. 영국인들이 자리에 앉았다. 청나라 관리들도 마주 앉았다. 승자와 패자가 한 테이블에 앉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멀었다. 바다만큼이나 멀었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대화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영국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씩 전달되었다. 기원소는 들었다. 그저 들을 뿐이었다. 거부할 수도 없었다. 거부할 힘이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중천에 떴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강물 위에서 중국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기원소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멀리 난징의 성벽이 보였다. 그 성벽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챕터 3. 협상이라는 이름의 항복.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다. 기원소는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강을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영국 군함들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북경에서 온 전령이 도착했다. 황제의 직서였다. 기원소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다. 붉은 봉인을 뜯는 순간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황제는 협상을 명령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을 끝내라고 했다. 협상이라는 단어가 허공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항복이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다만 아무도 그 단어를 입 밖에 내지 못했을 뿐이다. 기원소는 관리들을 불러 모았다.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누군가 기침을 했다. 그 소리마저 무거웠다.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다. 그 지도 위에 중국은 아직 거대했다. 하지만 이제 그 크기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첫 번째 조건이 전달되었다. 배상금이었다. 그 액수를 듣는 순간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다. 누군가 종이에 숫자를 적었다. 펜 끝이 떨렸다. 그 숫자는 중국 국고 전체를 뜻했다. 아니, 그보다 더 많았다. 두 번째 조건이 이어졌다. 홍콩이었다. 영원히 넘겨주어야 한다고 했다. 기원소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어딘가에 홍콩이 있었다. 작은 섬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중국이 아니게 될 것이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건들이 계속 쏟아졌다. 항구들을 열어야 했다. 외국인들이 중국 땅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했다. 관세를 낮춰야 했다. 중국인을 재판할 권리도 넘겨주어야 했다. 각각의 조건이 전달될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숨쉬기가 어려웠다. 기원소는 목이 메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이 지켜온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었다. 영국 대표단이 협상장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기원소는 옷을 갈아입었다. 가장 좋은 비단 옷이었다. 마지막 체면이라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이미 패배자였다. 협상장으로 가는 길이 끝없이 느껴졌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수행원들도 말이 없었다. 복도를 지나며 마주친 관리들의 눈빛이 차가웠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돌렸다. 비겁함이었다. 아니면 연민이었을지도 모른다. 협상장 앞에 도착했다. 문 너머에서 영국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여유가 넘쳤다. 승리자의 여유였다. 기원소는 심호흡을 했다. 문이 열렸다. 영국 대표가 일어섰다. 공손한 인사였다. 하지만 그 공손함 뒤에 교만이 숨어 있었다. 기원소는 담례했다. 허리를 굽히는 자신이 초라했다. 이것이 중화제국의 대표가 하는 일이었다. 테이블에 앉았다. 영국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깔끔한 영어로 쓰인 조약문이었다. 중국어 번역본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해 두었다. 협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영국 대표는 조건들을 차례로 읽어 내려갔다. 기원소는 들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이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오후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왔다. 먼지들이 햇빛 속에서 춤추고 있었다. 평온한 오후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중국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다. 영국 대표가 펜을 들었다. 서명을 요구했다. 기원소는 잠시 망설였다. 이 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었다. 이 문서에 이름을 쓰는 순간 중국은 더 이상 예전의 중국이 아니게 될 것이었다. 펜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먹이 종이에 스며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이름을 썼다. 그 이름과 함께 중국의 자존심이 사라져갔다. 수천 년의 역사가 무너져갔다. 서명이 끝났다. 영국 대표가 미소를 지었다. 악수를 청했다. 기원소는 그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승리자의 손은 언제나 차갑다. 밖으로 나왔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다. 영국 군함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침입자가 아니었다. 조약에 의해 합법적인 존재가 되었다. 돌아가는 길이 더욱 무거웠다. 기원소는 걸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길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있었다. 분노, 절망, 원망, 그리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날 밤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북경으로 전해졌다. 황궁에서는 침묵이 흘렀다.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하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중국은 변했다. 하룻밤 사이에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다. 성벽은 그대로 서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었다. 중화제국이라는 믿음이 흔들렸다. 강물은 계속 흘렀다.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강물 위에서 중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굴욕의 시대였다. 저항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리고 혼란의 시대였다. 챕터 4. 경인의 마지막 자존심. 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강물은 여전히 흘렀다. 양자강의 물결은 변함없었다. 하지만 그 강가에 서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졌다. 무거워졌다. 짓눌린 듯했다. 청나라의 대표단이 난징에 도착한 것은 8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다. 기온은 높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차가웠다. 협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일방적인 상황이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경인이라 불리던 관리가 있었다. 그의 본명은
기영이었다. 황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종친이었다. 평소라면 그의 지위는 존경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다. 그는 패배를 공식화하러 온 사람이었다. 기영은 강가에 서서 영국 군함들을 바라보았다.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철갑선들이 위협적으로 정박해 있었다. 보구들이 해안을 향해 겨누어져 있었다. 조용했지만 무시무시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긴장은 여전했다. 그의 곁에는 다른 관리들이 서 있었다. 모두 침묵하고 있었다.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그들은 단지 형식을 마무리하러 온 것뿐이었다. 굴욕적인 형식을. 기영은 손에 들린 문서를 내려다보았다. 조약의 초안이었다. 영국 측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없었다. 아니, 읽고 싶지 않았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중국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 같았다. 협상장으로 향하는 길은 멀게 느껴졌다. 몇백 미터에 불과한 거리였지만 영원처럼 길었다. 기영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의 관복도 무거웠다. 평소라면 자랑스러웠을 의관이 이날만큼은 짐처럼 느껴졌다. 영국 측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침착했다. 승자의 여유가 보였다. 기영은 그들과 마주 앉았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 테이블 위에는 조약서가 놓여 있었다. 아직 서명되지 않은 통역관이 조약의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기영은 듣고 있었지만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중화제국의 위대함을 배우던 시절에 그때는 달랐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었다. 천자의 나라였다. 만국이 조공을 바치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제는 중국이 굴복해야 했다. 항복해야 했다. 기영은 붓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그 떨림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이 서명이 의미하는 바를 그는 알고 있었다. 단순한 조약이 아니었다. 중국의 운명을 바꾸는 문서였다. 영국 대표가 말했다.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기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그리고 붓끝을 먹물에 적셨다. 검은 먹물이 붓끝을 타고 흘렀다. 마치 눈물처럼 첫 번째 글자를 쓰는 순간이었다. 기영의 손이 멈췄다.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조상들에게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중국은 졌다. 완전히 이제 남은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일뿐이었다.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일뿐이었다. 기영은 천천히 붓을 움직였다. 한 획 한 획 신중하게. 그의 이름이 종이 위에 새겨졌다. 중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순간에 그의 이름이 남겨졌다. 영원히. 서명이 끝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축하할 일은 아니었다. 적어도 중국인들에게는 기영은 붓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패배했지만 품위는 잃지 않으려는. 협상장을 나서는 길도 무거웠다. 기영은 다시 강가로 향했다. 혼자서. 다른 관리들은 뒤에 남겨두고 그는 잠시 홀로 있고 싶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다. 변함없이 1000년 전에도 이렇게 흘렀을 것이다. 1000년 후에도 이렇게 흐를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변했다. 오늘부터. 기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부채를 꺼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었다. 그 부채에는 시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강산이 변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의 글귀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마음도 변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흔들렸다. 천자의 신하로서의 긍지가 무너졌다. 세상이 바뀌었다. 중국이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게 되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양자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기영의 마음에는 슬픔만 있었다. 깊고 무거운 슬픔. 그날 밤 기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객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았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명하던 순간이, 붓을 들던 그 떨림이, 내일이면 이 소식이 북경에 전해질 것이다. 황제께서는 어떤 기분이실까? 신하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영은 두려웠다. 모든 것이 창문 밖으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끝없이 흐르는 소리. 시간도 그렇게 흘러갔다. 멈출 수 없었다. 되돌릴 수도 없었다. 오늘 서명한 그 문서처럼 중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굴욕의 시대.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변화의 시대이기도 했다. 각성의 시대가 될 수도 있었다. 언젠가는 기영은 그것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 했다. 그래야 오늘의 굴욕을 견딜 수 있었다. 후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다. 조상들께 죄송하지 않을 수 있었다. 강물은 계속 흘렀다.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이 왔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 난징 조약이 체결된 다음 날이었다. 중국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 날이었다. 챕터 5.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며 아침 안개가 강을 감쌌다. 새벽빛이 물결 위로 스며들면서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하루는 어제와 달랐다. 모든 것이 달랐다. 기영은 강가에 서서 멀리 정박한 영국 함선들을 바라보았다. 검은 철의 몸체가 물안개 사이로 어렴풋이 드러났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것들은 위협이었다. 오늘부터는 현실이 되었다.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다. 발걸음이 무겁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 협상장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평소 같으면 반시진도 걸리지 않을 거리였다. 오늘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길 위에는 다른 관리들도 보였다. 모두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같은 일을 해야 했다. 조약에 서명해야 했다.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제국의 체면을 내려놓아야 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서로 안부를 묻고 시국을 논했을 텐데 오늘은 모든 입이 다물어져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 무슨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말을 하지미 이라미는 비는니 피에는 이에는 이라미는 상거 비는니 이에는 마쿠미는 부공이 이에는 부공이 이에는 비는니 마쿠미는. 아, 바람이 불었다. 강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축축하고 차가웠다. 기영은 옷깃을 여몄다. 마음도 함께 여며지는 것 같았다. 오늘을 견뎌내야 했다. 어떻게든 견뎌내야 했다. 협상장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평범한 건물이었다. 특별할 것도 없는 관청 건물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역사가 바뀔 예정이었다. 중국의 역사가 바뀔 예정이었다. 아시아의 역사가 바뀔 예정이었다. 기영은 걸음을 멈췄다. 잠시 숨을 고르고 싶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마지막 순간을, 아직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마지막 순간을. 다른 관리들도 하나둘 멈춰섰다. 모두 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이 문턱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문을 들어가면
나올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영국 관리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여유로워 보였다. 승자의 여유였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패배자들이 굴복하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영은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했다.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었다. 중국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저 검은 양복을 입은 서양인들이었다. 첫 번째 관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다른 관리들이 따랐다. 기영도 뒤따라 걸었다. 발걸음이 울렸다. 복도 바닥에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마치 북소리 같았다. 협상실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영국 관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문서가 놓여 있었다. 난징 조약이라고 불릴 문서였다. 중국의 새로운 운명을 결정할 문서였다. 기영은 자리에 앉았다. 딱딱한 의자였다. 불편했다. 하지만 오늘의 불편함은 의자 때문이 아니었다. 마음이 불편했다. 양심이 불편했다. 조상들 앞에서 부끄러웠다. 후손들 앞에서 죄송했다. 영국 대표가 말하기 시작했다. 통역관이 중국어로 번역했다. 예의상 하는 인사말이었다. 형식적인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승자의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패자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문서를 읽는 시간이었다. 기영은 글자를 따라갔다. 한자로 번역된 조약문이었다. 익숙한 글자들이었지만 낯선 내용이었다. 중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굴욕이 적혀 있었다. 항구를 열어라. 배상금을 내라. 홍콩을 내주어라.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라.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다. 중국의 자존심을 베어내는 칼날이었다. 제국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조건들이었다. 기영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강이 보였다. 양쯔강이었다. 중국의 젖줄 같은 강이었다. 수천 년 동안 중국 문명을 기른 강이었다. 그 강 위에 이제 영국 함선들이 떠 있었다. 중국의 강 위에 다른 나라 군함이 떠 있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중화제국의 강 위에 오랑캐의 군함이 당당하게 정박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서명할 시간이었다. 붓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 서명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예정이었다. 중국이 달라질 예정이었다. 아시아가 달라질 예정이었다. 세계가 달라질 예정이었다. 첫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먹물이 종이 위로 스며들었다. 검은 글자가 하나씩 새겨졌다. 지울 수 없는 글자들이었다.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었다. 다른 관리들도 차례로 서명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다들 같은 마음이었다. 굴욕스럽지만 어쩔 수 없었다. 분하지만 받아들여야 했다. 원망스럽지만 현실이었다. 마지막 서명이 끝났다. 조약이 성립되었다. 난징 조약이 탄생했다. 중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조약이 세상에 나왔다. 평등하지 않은 조약이 시작되었다. 영국 관리들이 만족스러워했다. 그들에게는 성공이었다. 승리였다. 새로운 시장을 얻은 것이었다. 새로운 기회를 손에 넣은 것이었다. 동양의 문을 연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 관리들에게는 달랐다. 패배였다. 굴복이었다. 항복이었다. 천하의 중심이라 믿었던 중화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오랑캐에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협상실을 나왔다. 복도가 더 길게 느껴졌다. 들어올 때와는 달랐다. 들어올 때는 아직 희망이 있었다. 혹시 조건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나올 때는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차갑고 쌀쌀했다.
바람이 불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조약의 냄새를 실어 나르는 바람 같았다. 변화의 냄새를 품은 바람 같았다. 기영은 다시 강을 바라보았다. 영국 함선들이 여전히 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합법적으로 그곳에 있었다. 조약에 의해 보장된 권리였다. 중국이 인정한 권리였다. 더 이상 침략자가 아니었다. 조약의 당사자였다. 다른 관리들도 하나씩 흩어졌다. 각자 자신의 길로 돌아갔다. 보고해야 할 일이 있었다. 설명해야 할 일이 있었다. 변화에 대비해야 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했다. 기영은 혼자 강가에 남았다. 잠시 혼자 있고 싶었다. 이 순간을 정리하고 싶었다. 무엇이 끝났는지 알고 싶었다.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물결이 출렁였다. 강물은 변함없이 흘렀다. 수천 년 동안 그래왔듯이 수천 년 후에도 그럴 것처럼. 하지만 강미의 세상은 달라졌다. 영원히 달라졌다. 중화제국이 끝났다. 아니, 끝나기 시작했다. 천하의 중심이라는 믿음이 무너졌다. 오랑캐는 이제 오랑캐가 아니었다. 더 강한 문명이었다. 더 발달된 기술이었다. 더 우월한 군사력이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이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문명들이 더 앞서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시작이기도 했다.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도 있었다. 변화의 기회도 있었다. 배움의 기회도 있었다. 성장의 기회도 있었다. 다만 그 길은 험할 것이었다. 굴욕적일 것이었다.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많은 것을 잃을 것이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었다. 많은 것을 바꿔야 할 것이었다. 기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가족들에게 말해야 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야 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야 했다. 발걸음이 여전히 무겁다. 하지만 조금 다르다.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체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각오도 있다. 어떤 결심도 있다. 이 굴욕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의지도 있다. 강물은 계속 흘렀다. 끝없이 흘렀다. 바다를 향해 흘렀다. 넓은 바다를 향해서. 그 바다 너머에는 다른 세계가 있었다. 새로운 문명이 있었다.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다. 중국도 그 강물처럼 흘러야 했다. 변화해야 했다. 적응해야 했다. 배워야 했다. 성장해야 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오늘은 패배의 날이었다. 굴욕의 날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른 날이 올 것이었다. 복수의 날이 아니라 자존 회복의 날이, 굴복이 아니라 자립의 날이, 의존이 아니라 독립의 날이.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다. 몇 년 후일지, 몇십 년 후일지, 몇백 년 후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올 것이었다. 반드시 올 것이었다. 그것만은 확실했다. 기영은 마지막으로 강을 바라보았다. 영국 함선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다. 검은 철의 몸체가 붉게 빛났다. 무서운 아름다움이었다. 위협적인 장관이었다.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었다. 다른 것으로 바뀔 것이었다. 중국의 배들로 바뀔 수도 있었다. 중국의 함선들로 바뀔 수도 있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중국으로 향하는 길이 시작되었다. 굴욕을 딛고 일어서는 길이 시작되었다. 긴 여행이 될 것이었다. 힘든 여행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었다. 챕터 6. 침묵이 흐르는 협상 테이블. 기영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멀리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관아 쪽에서 흘러오는 소리였다. 급한 발걸음들이었다.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이 왔을 때 소식이 전해졌다. 협상이 시작된다는 소식이었다. 마침내 시작된다는 소식이었다.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던 그 순간이 왔다. 청나라의 대표단이 꾸려졌다. 기영이 바라던 대표단은 아니었다. 더 높은 관리들이 선택되었다. 더 경험이 많은 관리들이 선택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들이 가져갈 것은 항복 문서였다는 것을. 강가에 천막이 세워졌다. 협상을 위한 임시 건물이었다. 영국군이 지정한 장소였다. 청군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장소도 시간도 심지어 앉을 자리조차. 아침 안개가 강 위를 덮고 있었다. 영국 함선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검은 그림자들처럼 떠 있었다. 물 위에 떠 있는 위협들처럼 보였다. 협상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청나라 관리들이 도착했다. 관복을 입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한 관복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처량해 보였다. 패자의 치장처럼 보였다. 제일 먼저 들어간 관리는 기선이었다. 나이가 많은 관리였다. 오랫동안 조정에서 일해온 관리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룬 피로였다. 그 뒤를 따라 다른 관리들이 들어갔다. 모두들 무거운 걸음이었다. 마지못해 걷는 걸음이었다. 행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느렸다. 걸어가는 것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천막 안은 조용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밖에서는 강물 소리가 들렸다. 새들의 지저김이 들렸다. 하지만 천막 안은 침묵뿐이었다. 영국 측 대표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푸른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차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승자의 여유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선이 자리에 앉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도 모르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다. 마지막까지 위엄을 지키려 했다. 문서들이 탁자 위에 놓였다. 두꺼운 문서들이었다. 한문과 영문으로 쓰인 문서들이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언어로 쓰인 문서들이었다. 앞으로 중국의 운명을 결정할 문서들이었다. 통역관이 중간에 앉았다. 중국인이었다. 영어를 아는 중국인이었다. 그의 역할은 단순했다. 패배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굴욕을 번역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조항이 읽혀졌다. 영어로 읽혀졌다. 그리고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기선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다. 두 번째 조항이 이어졌다. 세 번째 조항이 이어졌다. 각각의 조항들이 중국의 일부를 떼어내고 있었다. 영토를, 주권을, 존엄을 떼어내고 있었다. 기선은 조용히 들었다. 다른 관리들도 조용히 들었다. 항의할 수도 없었다. 거부할 수도 없었다. 이미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한 관리가 작은 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거의 들리지 않는 한숨이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들었다. 모든 이들이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었다. 조항들이 계속 읽혀졌다. 배상금에 관한 조항이었다. 거래에 관한 조항이었다. 영토에 관한 조항이었다. 각각이 중국에게는 상처였다.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였다. 영국 측 대표가 설명을 이어갔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다.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마치 일반적인 계약을 설명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었다. 이것은 항복 문서였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무릎을 꿇는 문서였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중천에 떴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였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천막 안의 분위기와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첫 번째 휴식이 있었다. 기선이 일어났다. 다른 관리들도 일어났다. 모두 지쳐 보였다. 몇 시간의 협상이었지만 몇 년처럼 느껴졌다. 밖으로 나온 기선의 얼굴은 창백했다. 늙어 보였다. 아침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보였다. 다른 관리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할 말이 많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었을 때 협상이 재개되었다. 이번에는 세부 조항들이었다. 더 구체적인 조항들이었다. 더 아픈 조항들이었다. 한 관리가 질문을 했다. 작은 질문이었다.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작은 질문을 하는 것이 영국 측에서는 친절하게 답해 주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더 아팠다. 승자의 여유로운 친절이었기 때문이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협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끝은 보였다. 하지만 그 끝이 너무 명확해서 고통스러웠다. 기선이 붓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다.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른 관리들이 지켜보았다.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운명이 그 붓 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글자가 쓰여졌다. 기선이라는 이름이 쓰여졌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쓰여졌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처럼 두 번째 관리가 이어서 서명했다. 세 번째 관리도 서명했다. 하나씩 하나씩 이름들이 문서에 새겨졌다. 중국의 항복이 문서에 새겨졌다. 영국 측 대표들도 서명을 했다. 그들의 서명은 달랐다. 자신감이 넘쳤다.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모든 서명이 끝났다. 문서가 완성되었다. 역사가 바뀐 순간이었다. 중국이 더 이상 예전의 중국이 아닌 순간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할 수 없었다. 기선이 일어났다. 다른 관리들도 일어났다. 이제 돌아가야 했다. 새로운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패배한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천막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슬퍼 보였다. 강 위에 영국 함선들이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여전히 강력해 보였다. 이제 그것들은 중국 땅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기선이 마지막으로 협상장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중국이 굴복한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길을 걸어가면서 기선은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이 치욕을 견뎌내야 할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아직 답은 없었다. 시간이 지나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긴 시간이 지나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밤이 되었다. 별들이 하늘에 떴다. 같은 별들이었다. 어제와 같은 별들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중국은 바뀌었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어딘가에서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아직은 어둠뿐이었다. 챕터 7. 붓 끝에 무거워진 이름. 동이 닿다. 연기 자욱했던 강물 위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영국 군함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검은 그림자처럼 물 위에 떠 있었다. 기공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틀째였다. 눈을 감아도 어둠이 보이지 않았다. 조약서가 보였다. 하얀 종이가 보였다.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이 보였다. 방 한쪽에 붓이 놓여 있었다. 검은 붓이었다. 오래 쓰던 붓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글을 썼던가. 황제에게 올리는 상소문을, 백성들의 어려움을 전하는 글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글을, 이제 그 붓으로 다른 글을 써야 했다. 창밖으로 관리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평소와 다른 걸음이었다. 평소와 다른 뒷모습이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조용히 두드렸다. 기공이 일어났다. 문을 열었다. 어린 관리가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공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메말랐다. 관리가 돌아갔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기공이 다시 혼자 남았다. 붓을 집어 들었다. 손이 떨렸다. 붓이 무거웠다. 깃털 하나만큼도 가벼워야 할 붓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거울을 보았다. 낯선 얼굴이 있었다. 늙은 얼굴이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 이렇게 지쳤을까? 옷을 갈아입었다. 관복이었다. 마지막으로 입는 관복이었다. 마지막으로 대청제국의 관리로서 입는 옷이었다. 문을 열고 나왔다. 바깥은 고요했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도 불지 않았다. 세상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관리들과 만났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각자의 그림자만 땅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강변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느렸다. 도착하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 가면 정말 끝이 날 것 같았다. 영국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분한 얼굴이었다. 승자의 여유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시작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기공에게는 끝이었다. 긴 끝이었다. 탁자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종이가 있었다. 하얀 종이였다. 너무 하얀 종이었다. 그 위에 검은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난징조약, 세 글자였다. 간단한 세 글자였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패배가, 굴복이, 끝이. 영국 대표가 말했다. 통역이 번역했다. 정중한 말이었다. 예의 바른 말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차가웠다. 명령이었다. 기공이 앉았다. 다른 관리들도 앉았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승자와 패자가 마주 앉았다. 조약서를 읽었다. 하나씩 읽어나갔다. 홍콩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상하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돈의 액수가 나왔다. 큰 숫자가 나왔다. 숫자들이었다. 지명들이었다. 조건들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더 컸다. 중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었다. 중국이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었다. 기공이 붓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붓 끝에 먹물을 묻혔다. 검은 먹물이었다. 검은 운명이었다. 첫 번째 글자를 썼다. 자신의 이름이었다. 기공이라는 이름이었다. 평생 써왔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 이름이 역사에 남을 것이었다. 패배를 인정한 사람의 이름으로 두 번째 글자를 썼다. 세 번째 글자를 썼다. 이름이 완성되었다. 그 순간 무언가 끝났다. 무언가 시작되었다. 다른 관리들도 차례로 서명했다. 붓소리만 들렸다. 종이에 닿는 부드러운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컸다. 마지막 사람이 서명을 마쳤다. 영국 대표가 미소를 지었다.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악수를 청했다. 기공이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손이었다. 조약서가 접혀졌다. 상자에 담겨졌다. 그것은 런던으로
갈 것이었다. 북경으로도 갈 것이었다. 역사 속으로도 갈 것이었다. 기공이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잠시 비틀거렸다. 다른 관리가 부축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밝은 해였다. 따뜻한 해였다. 하지만 기공에게는 겨울 같았다. 긴 겨울이 시작된 것 같았다. 강물이 흘렀다. 어제와 같은 강물이었다. 하지만 의미가 달랐다. 이제 이 강도 중국의 것만은 아니었다. 다른 나라의 배들이 자유롭게 다닐 강이었다. 말을 타고 돌아갔다. 길이 길었다.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말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붓이 그대로 있었다. 먹물이 마르고 있었다. 검은 자국이 남았다. 창밖을 보았다. 영국 군함들이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르게 보였다. 이제는 손님이 아니었다. 주인이었다. 편지를 써야 했다. 북경에 보낼 편지를, 황제에게 올릴 편지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떤 말로 시작할 수 있을까? 붓을 들었다. 종이를 펼쳤다.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글자가 써지지 않았다. 어떤 글자도 써지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촛불을 켰다. 붉은 빛이 방을 채웠다. 그 빛 속에서 편지를 썼다. 짧은 편지였다. 간단한 편지였다.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뿐이었다. 더 쓸 말이 없었다. 더 쓸 수 있는 말이 없었다. 편지를 접었다. 봉인했다. 내일 아침에 보낼 것이었다. 빠른 말로 북경까지 갈 것이었다. 황제에게 전달될 것이었다. 촛불을 껐다. 어둠이 내렸다. 기공이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밤도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조약서가 떠올랐다. 하얀 종이가 떠올랐다. 자신의 이름이 떠올랐다. 검은 글씨로 쓰인 이름이 먼 곳에서 배 기적 소리가 들렸다. 영국 군함의 소리였다. 승리를 알리는 소리 같았다. 길고 낮은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기공이 생각했다. 중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 대청제국은 이제 어떻게 될까?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무엇이라 하실까? 답은 없었다. 아직 답은 없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어둠이 물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어둠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종류의 어둠이. 중국이 스스로를 제국이라 부르기 어려워진 날이었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 말하기 어려워진 날이었다. 하지만 해는 떠올랐다. 어제와 같은 해가 떠올랐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사람들은 깨어났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기공도 일어났다. 세수를 했다. 옷을 입었다. 살아야 했다. 계속 살아야 했다. 이 패배와 함께 살아야 했다. 아침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모든 것이 맛이 없었다. 하지만 먹어야 했다. 힘을 내야 했다.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고 있었다. 장사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었다. 중국이 바뀌었다는 것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공이 걸어갔다. 천천히 걸어갔다. 갈 곳이 있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패배 이후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변화의 냄새가 났다. 새로운 시대의 냄새가 났다. 챕터 8. 제국이 사라지던 오후. 그날 아침 공기는 달랐다. 양쯔강 위로 피어오르는 안개 사이로 영국 군함들이 보였다. 검은 철판으로 둘러싸인 몸체가 물 위에 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기공은 창가에 서서 강을 내려다 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강은 중국의 강이었다. 천년을 흘러온 중국의 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강 위에 떠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물이 흘렀다.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흘렀다. 바다를 향해 흘렀다. 하지만 그 물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패배한 나라의 물이었다. 방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모든 소리가 크게 들리는 아침이었다. 기공이 돌아섰다. 책상 위에 놓인 문서들이 보였다. 하얀 종이에 검은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한자였다. 그리고 영어였다. 두 언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같은 내용이었다. 하지만 의미는 달랐다. 한자로 된 부분을 읽으면 조약이었다. 영어로 된 부분을 읽으면 항복 문서였다. 같은 문서였지만 다른 문서였다. 읽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문서였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조용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가 방 전체를 가득 채웠다. 기공이 고개를 돌렸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다. 한 관리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준비라는 말.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기공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끄덕였다. 할 말이 없었다. 이런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복도로 나왔다. 긴 복도였다.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방들에서도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다. 모두 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모두 같은 일을 하러 가고 있었다. 발소리가 울렸다. 나무 바닥 위로 신발 소리가 울렸다. 규칙적인 소리였다. 하지만 무거운 소리였다.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다. 계단 끝에 문이 보였다. 열린 문이었다. 그 문 너머로 강이 보였다. 그리고 배들이 보였다. 문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축축한 바람이었다. 그 바람 속에서 쇠 냄새가 났다. 군함에서 나는 냄새였다. 앞으로 걸어갔다. 강가로 걸어갔다. 거기에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배였다. 사공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도 무표정했다. 배에 올랐다. 배가 흔들렸다. 강물이 배 밑에서 출렁거렸다.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평소와 다르게 들렸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움직였다. 강 한가운데로 향했다. 그곳에 영국 군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까워졌다. 군함이 점점 커졌다. 검은 철판이 점점 선명해졌다. 대포들이 보였다. 그 대포들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위협하지 않고 있었다. 더 이상 위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갑판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영국인들이었다. 그들은 내려다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는 얼굴들이었다. 승리의 기쁨도 없었다. 그저 일을 끝내려는 얼굴들이었다. 사다리가 내려왔다. 밧줄 사다리였다. 그것을 타고 올라가야 했다. 중국의 관리들이 영국 군함에 올라가야 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명씩 올라갔다. 기공이 마지막에 올라갔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강물이 멀어졌다. 중국이 멀어졌다. 갑판에 발을 디뎠다. 낯선 나무였다. 낯선 냄새였다. 이곳은 중국이 아니었다. 중국 강 한가운데 떠 있었지만 중국이 아니었다. 안내를 받았다. 조용한 안내였다. 영국 장교가 앞서 걸었다.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넓은 방이었다. 가운데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 테이블 위에 문서들이 놓여 있었다. 잉크와 펜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영국인들이 한쪽에 앉았다. 중국인들이 다른 쪽에 앉았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그 테이블이 국경이었다. 보이지 않는 국경이었다. 문서가 앞으로 밀려왔다. 두꺼운 문서였다. 여러 장의 종이가 묶여 있었다. 그 종이들 위에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누군가 읽기 시작했다. 영어로 읽었다. 그리고 중국어로 번역했다. 한 문장씩 읽었다. 한 문장씩 번역했다. 천천히 읽었다. 기공은 들었다. 그 말들을 들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멀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 이야기였다. 자신들의 이야기였다. 홍콩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광저우라는 이름이 나왔다. 상하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하나하나 중국의 이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들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은이라는 말이 나왔다. 큰 숫자가 나왔다. 너무 큰 숫자였다. 그 숫자를 들으면서 기공은 생각했다. 중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를 생각했다. 읽기가 끝났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다. 펜이 앞으로 밀려왔다. 검은 잉크가 묻은 펜이었다. 그 펜으로 서명을 해야 했다. 중국의 이름으로 서명을 해야 했다. 누군가 일어섰다. 중국 측 대표였다. 그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펜을 든 손이 떨렸다. 아무도 그 떨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서명했다. 한자로 서명했다. 붓으로 쓰던 글자를 펜으로 썼다. 어색한 글씨였다. 하지만 그 글씨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영국인도 서명했다. 알파벳으로 서명했다. 유려한 글씨였다. 연습된 글씨였다. 승리한 자의 글씨였다. 도장이 나왔다. 중국의 관인이었다. 빨간 도장이었다. 그 도장을 문서에 찍었다. 빨간 자국이 남았다. 그 자국이 모든 것을 확정지었다. 끝났다. 서명이 끝났다. 조약이 체결되었다. 중국이 영국에게 항복했다. 공식적으로 항복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다. 아무도 축배를 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했다. 이상하게 조용했다. 승리한 쪽도 패배한 쪽도 조용했다. 문서를 정리했다. 폭사본을 나누어 주었다. 각자 한 부씩 가져갔다. 같은 문서였지만 다른 의미였다. 어떤 이에게는 승리의 증서였고, 일어섰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일이 끝났다. 해야 할 일이 끝났다. 이제 돌아가야 했다. 악수를 했다. 형식적인 악수였다. 따뜻하지 않은 악수였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었다. 승자와 패자가 나누는 악수였다. 가판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여전히 같은 바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다른 나라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았다. 사다리로 내려갔다. 다시 작은 배에 올랐다. 배가 흔들렸다. 강물이 배를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전과 달랐다. 강가로 돌아왔다. 땅에 발을 디뎠다. 중국 땅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땅의 의미가 달랐다. 조약을 맺기 전에 땅이 아니었다. 걸어갔다. 천천히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강을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었다. 건물로 들어갔다. 복도를 걸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방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나갔던 그 방이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방 같았다. 창가로 갔다. 강을 내려다보았다. 영국 군함들이 여전히 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배들이 다르게 보였다.
침입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었다. 해가 기울었다. 오후가 되었다. 조약을 맺은 오후였다. 중국이 바뀐 오후였다. 세상이 바뀐 오후였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다. 사원에서 울리는 종소리였다. 매일 울리는 종소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슬픈 소리로 들렸다. 책상에 앉았다. 펜을 들었다. 무엇인가 써야 했다. 보고서를 써야 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해야 했다. 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을 써야 할까? 조약을 맺었다고 써야 할까? 항복했다고 써야 할까? 패배했다고 써야 할까? 어떤 말로 오늘을 기록해야 할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조용한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조용한 목소리였다. 모두가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여름 바람이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변화의 냄새가 났다. 끝과 시작의 냄새가 났다. 먼 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태우고 있었다. 오래된 것들을 태우고 있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것들을 태우고 있는 것 같았다. 기공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동시에 시작이라는 것을, 무엇인가 끝났고 무엇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중국이라는 이름은 남아있었다. 황제라는 칭호도 남아있었다. 궁궐도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바뀌었다. 이제 중국은 스스로를 제국이라 부르기 어려웠다. 천하라는 말을 쓰기 어려웠다. 중화라는 개념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강 위로 해가 지고 있었다. 빨간 해였다. 물 위에 빨간 빛이 번져갔다. 그 빛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슬픈 아름다움이었다. 어둠이 내려왔다. 서서히 내려왔다. 건물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강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군함들의 불빛은 여전히 보였다. 등불을 켰다. 방안이 밝아졌다. 하지만 어쩐지 밝지 않았다. 그림자가 많았다. 구석구석에 그림자가 가득했다. 기공은 생각했다. 미래를 생각했다. 내일을 생각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생각했다. 하지만 상상하기 어려웠다.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명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되돌릴 수 없게 바뀌었다. 밤이 깊어갔다. 조용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챕터 9. 전쟁은 끝났지만 챕터 9. 챕터 9. 그 움직임은 곧 현실이 되었다. 새벽이 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난징에서 시작된 소식은 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다. 운하를 따라 내륙으로 들어갔다. 산길을 넘어 멀리까지 전해졌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들은 안도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에 안도했다. 더 이상 포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도했다. 어떤 이들은 분노했다. 굴복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떤 이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무엇이 바뀐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궁궐로 향하는 길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조용히 모여 있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가득했다. 기공이 타고 있던 가마도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천천히 지나갔다. 사람들은 가마를 바라보았다. 조용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기공은 그 시선을 느꼈다. 무거운 시선을 느꼈다. 자신을 향한 원망을 느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가마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관리들도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궁궐에 도착했을 때 해가 완전히 떠 있었다. 밝은 햇살이 궁궐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밝음이 오히려 어둡게 느껴졌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밝음이 부담스러웠다. 황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듣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기공은 무릎을 꿇었다. 깊게 절했다.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황제는 기다렸다. 조용히 기다렸다. 기공이 말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드디어 기공이 입을 열었다. 조용한 목소리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했다. 전쟁이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황제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끄덕였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다른 느낌이었다. 현실이 되니 다른 무게가 느껴졌다. 궁궐 안에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어떤 신하들은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 굴욕적이라고 말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신하들은 현실적이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고 말했다. 더 나쁜 결과를 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다. 황제는 말이 없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떤 말을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았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느리게 흘렀다. 궁궐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불안이 퍼져나갔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퍼져나갔다. 밖에서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다. 각지에서 반응이 들려왔다. 대부분 혼란스러운 반응이었다. 분노하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반응이었다. 어떤 곳에서는 영국 상인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조약에 따라 열리게 될 항구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현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정말로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는 현실이 분명해졌다.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현실이 분명해졌다. 궁궐 안에서도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다. 조약에 따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논의였다. 하지만 그 논의들은 쉽지 않았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항구를 열어야 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들의 상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세관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했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의 준비였다.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더 많은 소식들이 들려왔다. 광저우에서는 영국 상인들이
벌써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상하이에서는 항구 개방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시작된 변화를 멈출 수는 없었다. 기공은 매일 보고를 해야 했다. 각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정리해서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 보고들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좋은 소식보다는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더 많아졌다. 어떤 지방에서는 관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중앙에서 명확한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중앙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웠다. 모든 것이 처음 겪는 일이었다. 참고할 만한 경험이 없었다.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었다. 황제는 점점 더 말이 줄었다. 이전보다 훨씬 조용해졌다. 신하들과의 만남도 줄였다.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궁궐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이전보다 훨씬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작아졌다.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졌다. 밤이 되면 더욱 조용해졌다. 궁궐 전체가 깊은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기공도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들은 소식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이 끝이 없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도 예전 같지 않았다. 같은 하늘이었지만 다르게 보였다. 같은 달이었지만 다른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시간이 더 지나자 실제 변화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항구 도시들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새로운 관리들이 임명되었다. 외국과의 교역을 담당할 관리들이었다. 하지만 그들도 경험이 부족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통역관들을 구하는 일도 시작되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광저우 지역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모든 준비 과정이 어색했다.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었다.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다. 조약에 따라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다. 첫 번째, 영국 상선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한 달 후였다. 상하이 항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다.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궁궐 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느낌이었다. 새로운 시대가 정말로 시작되었다는 느낌이었다. 황제는 그 소식을 듣고도 말이 없었다.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 보였다. 기공은 생각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조약은 체결되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평화가 온 것은 아니었다. 다른 종류의 혼란이 시작되었다. 더 복잡한 혼란이 시작되었다. 밤하늘은 여전히 같았다. 별들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게 달라지고 있었다. 챕터 10. 새로운 어둠이 시작되는 곳에서 강물은 계속 흘렀다. 난징의 강물은 변함없이 흘렀다. 조약이 체결된 후에도, 세상이 바뀐 후에도 강물만은 예전처럼 흘렀다. 하지만 강가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다. 기공도, 영국 관리들도,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을. 조약 문서는 북경으로 향했다. 황제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황제는 그 문서를 보며 무엇을 생각할까? 기공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북경의 자금성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신하들은 여전히 천조대국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양인들을 오랑캐라고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다. 기공은 말이 달려가는 길을 상상했다. 북경까지의 긴 길을. 그 길 위에서 조약의 소식이 퍼져나갈 것이었다. 그러다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었다. 영국 군함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중국의 문이 열렸다. 다른 나라들도 올 것이었다. 프랑스가 올 것이고, 미국이 올 것이고, 러시아도 올 것이었다. 기공은 알고 있었다. 이 조약이 첫 번째 일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조약이 맺어질 것이라는 것을, 더 많은 것을 내어줘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항구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상인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외국인들이 집을 구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의 준비가 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는 법이었다. 기공은 그것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특히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는 것을. 북쪽 어딘가에서는 이미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었다. 조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서양인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기공은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질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혼란을 만들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외국과의 전쟁이 끝나면 이번에는 내부의 갈등이 시작될 것이었다. 남쪽에서는 다른 종류의 변화가 일고 있었다. 광주에서 홍콩으로 가는 길이 바빠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전통적인 상인들은 당황하고 있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무역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렸다. 이제는 서양인들이 직접 중국 땅을 밟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기공은 생각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과연 중국이 중국답게 남을 수 있을까?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땅이 여전히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강물 위로 새로운 배들이 지나갔다. 서양식 증기선이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빠르게 지나가는 그 배를 보며 기공은 새로운 시대를 실감했다. 중국의 배들은 여전히 바람에 의존하고 있었다. 돛을 올리고 바람을 기다리는 옛날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서양의 배들은 바람이 없어도 움직였다. 그들만의 힘으로 물을 가르고 나아갔다. 기공은 그 차이가 단순히 배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문명의 차이였다. 사고방식의 차이였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다. 북경에서 온 새로운 지시가 있었다. 조약의 이행을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홍콩을 넘겨주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항구를 개방하라는 것이었다. 기공은 그 지시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다. 각각의 조항이 중국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었다. 단순히 돈을 주고 땅을 내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관리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이었는데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떤 관리들은 여전히 이것이 일시적인 굴복일 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언젠가 힘을 기른 후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공은 알고 있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한번 열린 문은 쉽게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시작된 변화는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홍콩에서는 이미 영국인들이 땅을 측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도로를 어디에 낼지,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항구를 어떻게 확장할지. 기공은 그런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씁쓸했다. 중국도 그런 계획성이 있었다면
그런 체계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하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외국인 거주 지역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그들만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기공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중국 땅 위에 중국이 아닌 곳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영토의 문제가 아니었다. 주권의 문제였다. 중국이 중국 전체를 완전히 다스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외국인들이 중국 땅에서 중국인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중국의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었다. 중국의 관리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었다. 기공은 그런 상황이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지 상상할 수 있었다. 자신들의 땅에서 자신들이 2등 시민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홍콩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영국인들이 중국인들을 고용하고 중국인들은 영국인들의 지시를 받았다. 기공은 생각했다. 이런 변화가 중국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통적인 질서가 흔들릴 것이었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을까?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랐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적응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움직였다. 서양인들과 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부했다. 전통을 지키려 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점점 더 분노했다. 점점 더 절망했다. 기공은 그 두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알았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길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닐 것이었다. 지역과 지역 사이에도, 계층과 계층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것이었다. 이미 그런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남쪽 지역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외국인들과의 접촉이 많았고 무역의 이익을 직접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륙 지역의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변화의 이익은 보지 못하면서 혼란만 겪고 있었다. 세금은 올라갔고 배상금을 내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했다. 기공은 그런 불균형이 더 큰 문제를 만들 것이라는 걸 알았다. 지역 간의 격차가 커질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의 통일성을 위협할 것이었다. 북방에서는 다른 종류의 우려가 자라고 있었다. 러시아의 움직임이었다. 영국이 남쪽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동안 러시아는 북쪽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기공은 그것이 중국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바다를 건너온 영국과 달리 러시아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더 직접적인 위험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그런 위험에 제대로 대응할 힘이 없었다. 아편 전쟁에서의 패배로 군사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재정도 어려웠다. 관료 체계도 혼란스러웠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자신감이 크게 흔들렸다. 수천 년간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던 중국이 갑자기 약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 충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었다. 기공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그 별들이 중국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다. 하늘의 뜻이 중국과 함께한다고 믿었다. 천조대국이라는 말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하늘도 중국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명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은 새로운 천명이 내려진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기공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다.
너무 빨리 바뀌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난징 조약은 단순히 한 번의 조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강물은 계속 흘렀다. 시간도 계속 흘렀다. 사람들은 적응해야 했다. 변화를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기공은 자신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후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기억할까? 중국이 무너진 시작점으로 기억할까? 아니면 새로운 중국이 태어난 순간으로 기억할까?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역사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중국의 미래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바꿀 것이었다. 서양과 동양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역의 확장이 아니었다.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었다. 세계관과 세계관의 대립이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사라질 것이었다. 오래된 전통들이 사라질 것이었다. 익숙한 생활 방식이 바뀔 것이었다. 사람들이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흔들릴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들이 태어날 것이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것이었다. 새로운 사상이 전해질 것이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었다. 기공은 그런 미래를 상상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었다.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중국이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집스럽게 과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중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었다.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새로운 중국이 태어날 수 있을 것이었다. 서양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서양의 문명을 배울 수 있는 중국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었다. 기공은 그런 중국을 보고 싶었다. 자신은 그 시작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중국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밤이 깊어갔다. 강물 위로 달빛이 비쳤다. 그 달빛은 예전과 같았다. 하지만 그 달빛이 비추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기공은 천천히 걸음을 돌렸다. 내일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조약의 이행을 준비해야 했다.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중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당당한 중국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강물은 계속 흘렀다. 시간도 계속 흘렀다. 역사도 계속 흘렀다. 그 흐름 속에서 중국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야 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중국은 오래된 나라였다. 많은 어려움을 견뎌온 나라였다. 이번에도 견딜 수 있을 것이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었다. 새로운 방식으로 견뎌야 했다. 새로운 지혜로 극복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었다.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었다.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더 강한 중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기공은 그것을 믿고 싶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싶었다. 그것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별빛이 미래의 중국을 비춰주기를 기공은 간절히 바랐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랐다. 새벽이 멀지 않았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새로운 날이 올 것이었다. 새로운 희망이 싹틀 것이었다. 그때까지 견뎌야 했다. 그때까지 버텨야 했다. 그때까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했다. 중국의 긴 밤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밤은 아닐 것이었다. 언젠가는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었다. 더 밝은 아침이 올 것이었다. 그 믿음만이 이 어둠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